우리가 누군가랑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자리를 정하는 아주 사소한 순간 말이에요. 보통은 뭐 창가 자리나 아니면 좀 더 편안해 보이는 안쪽 자리를 상대방한테 권하잖아요. 일종의 매너, 배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자료는요, 바로 그 평범하고 선이 가득한 행동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배려가 맞냐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자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보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책임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에 담긴 어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날카로운 관점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많은 남자들이 배려라고 착각하는 그 행동이 사실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자를 벽 안쪽에 앉히는 것은 전술적 관점에서 두 사람 모두를 죽이는 행위다. 굉장히 단정적인 선언으로 시작하죠. 아니, 두 사람 모두를 죽이는 행위라니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요? 고작 자리 하나 잘못 앉았다고요. 대부분은 그냥 상대방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리에 앉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행동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그 선의가 어떻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함과 생존에 필요한 안전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거든요. 편안함과 안전이 다르다. 그리고 그 둘이 충돌할 때 과연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 답의 열쇠가 바로 시야에 있습니다. 시야 확보 말씀이시군요. 자료에 따르면 벽을 등지고 출입문을 포함해서 공간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그 공간의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누가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지, 잠재적 위험 요소는 없는지, 비상구는 어디인지. 아,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위치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벽을 바라보고 앉는 사람은요, 사실상 모든 상황에 대해선 그냥 장님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럼 이 자료는 그 정보를 통제해야 할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서 이 자료의 논리가 아주 대담하고 어쩌면 좀 논쟁적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식으로요? 남성이 여성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나 위기 감지 능력, 그리고 물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선천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걸 거의 공리처럼 깔고 가거든요. 이 전제하에서 자료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팀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하고 위기 대응 능력에 뛰어난 개체가 가장 많은 정보, 즉 완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팀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자료의 주장은 보호의 책임이 있는 쪽이 정보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런데 스스로를 사각지대에 두는 건 마치 전투에서 지휘관이 자기 눈을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표현에 빌리자면요, 등 뒤의 위협은 목에 칼이 닿기 전까지는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게 현실에서도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매일 가는 동네 카페에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좀 과잉 반응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전문가들이 실전에서 쓰는 방식이 맞긴 한가요? 그리고 자료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실제 전술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경호원이나 정보기관 요원, 특수부대원들은 전 세계 어딜 가던 거의 반사적으로 벽을 등지고 앉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메뉴를 고르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생존과 직결된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습관을 넘어선 생존 본능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요. 자료가 묘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건가요? 통로 쪽에 등을 보이고 앉은 남자가 외부의 기습에 의해서 먼저 무력화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벽 안쪽에 안전하게 앉아있던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유일한 탈출로가 막혀버리는군요. 맞습니다. 도망갈 곳 없는 독 안의 쥐가 되는 겁니다. 보호자는 사라지고 탈출로는 차단된 최악의 상황이죠. 반면에 남자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세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거나 상대 공격을 방어하면서 여성을 먼저 대피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함께 탈출할 경로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결국 시간을 버는 거군요.
자료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단 2, 3초의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른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위협을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요. 벽을 등지고 앉는 행위는 바로 그 결정적인 몇 초려 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술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단순한 자리 선택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는 매우 구체적인 전략이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그런 묻지마 범죄나 테러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바로 그 설마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거의 맹목적인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자신과 내 사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 자체가 거세된 상태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경찰은 언제나 사건이 벌어진 뒤에 온다. 이 다료에 나오는 문장이죠. 시스템에 개입하기 전까지의 그 짧은 공백, 그 순간의 현장을 책임지는 건 오직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책임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책임이란 그저 편안한 자리를 양보하는 소극적이고 감성적인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벽을 등지고 앉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이 자료의 논리와 철학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죠. 이걸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짜고짜 내가 여기 앉아야겠어 라고 말하면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대화법까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침이 아주 직설적이에요. 뻔뻔하게 먼저 벽을 등지고 앉아라. 뻔뻔하게요. 여기서 뻔뻔하게라는 단어는 뭐 사회적 통념이나 배려라는 이름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옳다고 믿는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요? 당연히 상대방이 물을 겁니다. 왜 항상 당신은 거기에 앉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오, 어떤 방법들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방법. 그냥 웃으면서 내 얼굴 더 잘 보려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하고 감성적으로 상황을 넘어가면서도 자신의 전술적 위치는 고수하는 방식이죠. 관계를 해치지 않는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이네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 방법이 이 자료의 핵심을 더 잘 보여줍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핵심을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거 본능이야. 내가 입구를 계속 보고 있어야 무슨 일이 생겨도 널 데리고 나가지. 등 뒤가 뻥 뚫려 있으면 불안해서 밥이 안 넘어가. 와, 이건 좀 오글거릴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널 지켜야 하니까 라는 뉘앙스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이 잘 먹힐까요?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자료는 이 말 속에 아주 정교한 심리적 장치가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본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게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내면의 명령임을 암시하고요. 둘째, 너를 데리고 나간다는 표현으로 보호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동의 목적이 이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죠. 마지막으로 불안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로 자신의 책임감을 개인적인 불편함과 연결시켜서 상대방이 논리보다는 감정적으로 수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예측하는 결과는 뭔가요?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이요? 아주 흥미로운 예측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처음에는 의아해할 수 있지만 다시는 그 자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 이후로 아무 생각 없이 통로에 등을 보이고 앉는 다른 남자들을 볼 때마다 항상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자심을 살피는 남자를 보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든든함과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거라고 분석하죠. 그러니까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 깊은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성은 남성의 그 이상한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깊이 자신을 책임지려 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분석이죠. 달콤한 말로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되 행동의 기반은 가장 차갑고 냉철한 현실인식에 두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책임의 모습인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이 내용은 식당 자리 선택이라는 아주 평범한 행위를 생존 전략과 책임감의 문제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좀 과격하게 들렸지만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상당히 설득력 있는 철학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 확보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보호자의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떤 책임을 담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분석이었죠. 이 자료는 남녀관계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질문을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서 벽을 등지고 앉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장 회의실에서 혹은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당신은 전체 판을 읽으며 시야를 확보하고 정보를 선점하는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안락한 구석자리에 앉아 스스로를 사각지대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위협은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